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진단으로 오후장 SOS 하나씩 또 상황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니까요. 조금 더 힘내서 상승 전환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은 삼성전자인데 요즘 삼성전자가 뜨거워요. 그리고 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8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날 이번에 반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도 참석을 했고 예. 무언가 투자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미 다 대부분 알려져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미리 다 뭐 흘렸죠. 어떻게 보면 실적요? 네, 다 흘렸죠. 그래서 네. 현재 170억 달러 정도 수준, 한 2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보도되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파운드리 위주로 투자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에 관련돼서 뭐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포석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국제 정세, 뭐 국제 정치 관련된 부분도 약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뭐 공장을 세우면서 오히려 더 미국 수요를 좀 잡아먹는 그런 결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조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주로 파운드리 관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들의 발빼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하나금투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렸고 이번에 또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예. 좀 이쯤 되면은 속상한 게 반도체 호황 사이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불러일으켜 놓고 왜 갑자기 뷰를 바꿨을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항상 저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면 빅사이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가 거의 고점이고요. 대부분. 네. 빅사이클이 생각보다 그만큼 기대가 커졌는데 커진 만큼 또 그렇게 좋아지지 않다 보면 또 오히려 가격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게 이제 하향한 이유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분기에 실적이 부러진다든가 뭐 아니면 꺾인다든가 뭐 3분기에는 또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업 분야별로 보면은 뭐 휴대폰은 당연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반도체가 메꿔주는 형태로 가면서 사실 실적은 그래도 1분기보다는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그러면 목표가를 하향했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 버는 돈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조금 낮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아직까지 좀 관망 심리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유동성도 지금 뭐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도 점차 이제 상승 추세에서 조금 이제 좀 보합세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삼성전자에 대한 그 구매력이 그 반도체 판매가 좀 덜 되지 않겠냐 예상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너무 대응하다 보면 물론 이제 오다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지 않겠다, 특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는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에다가 제조업이 약간 좀 뭐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메모리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쓰이는 가전제품들은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미 이제 올해 뭐 작년부터 이어진 뭐 PC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들이 이제 거의 다 차지 않았나.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 그렇다 보고 대만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 네. 사실은 좀 PC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감안해서 좀 목표치를 좀 낮춘 거고요. 여전히 근데 이익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도 더 업사이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사이클이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몇 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 것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평가한 이 밸류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조금 더 우리 이고은 사장님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가격 전략,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아까 뭐 이게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좋다 할 때 따라 붙는 것보다 네.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 따라 붙는 게 오히려 수익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기간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네, 끈기만 있다면. 오히려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8만 원 밑에는 뭐 여전히 사야 된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복귀 정도, 이제 8만 5천 원 수준으로 이제 복원 정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뭐 한 9만 원까지도 뭐 순식간에 올라올 수도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9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 남들이 다들 어라 할 때쯤 삼성전자를 눈여겨보는 게 나의 투자 전략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인디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뜨거웠고요. 오늘은 또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연출했는데 이 대북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이슈일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 역할만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번 정상회담 자체를 보면 사실은 주고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미국의 무기 구매 정도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공장도 우리가 지어주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딜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진 상태고,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바이든 정부 입장도 지금 북한 관련 코멘트를 보면 뭐 대북 제재를 완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화 의향은 있다. 약간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을 이어가겠다, 그 의제를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 관련돼서 미국 제재 조치 해제는 미국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미국이 뭐 북한의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 못하는 거를 한국도 못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형태로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백신 공급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대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또 테마를 선정해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테마도 있지만 철도도 있고 관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쭤보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테마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이 역시도 우리가 꿈을 먹고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남북 관계 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것부터가 이제 답일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하던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은 관광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뭐 철도는 말이라도 시작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틀은 잡아놨었죠. 그 정부 초창기 때. 그래서 지금 어디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대통령이나 뭐 윗분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네. 사실은 돌아가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발표가 나와서 진짜로 조금 완화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좋아진다라는 표정이 나오면, 네. 발언이 나오면 그때는 뭐 거의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전에도 그랬어요. 뭐 네. 경협주 안에서 테마로 순환매가 쫙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인디애플을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6.29% 음봉 전환하긴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단기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가능성은 뭐 워낙 시총이 작고 좀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이죠. 지금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월봉을 보면 사실은 이게 대북 테마주가로 움직일 때마다 사실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4,000원에서 뭐 1,000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격은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2,00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급등 시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 인디애플의 단기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 2,000원 죄송합니다. 아주 중장기 목표가를 드릴 뻔했네요. 2만 원. 2,000원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FNF입니다. 분할 재상장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오늘 FNF 그리고 FNF 홀딩스로 두 가지 종목으로 분할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왜 오늘 두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올 초부터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지주사 뭐 좋게 얘기하죠. 지주사 체제 전환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뭐 회사를 좀 더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배력 강화라든지 여러 승계 과정도 이제 완벽하게 좀 하는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까지 내부 사정까지 다 알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FNF 홀딩스는 주로 이제 투자 관련된 걸 업무를 신규 투자라든지 주로 이제 보면 자회사에 투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투자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사업 회사인 FNF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인 의류 사업 이런 것들을 기존의 이제 대표가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FNF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의류주로서의 매력을 보고 매수하시는 거기 때문에 FNF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FNF 홀딩스는 하한가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에 대한 가격 전략, 투자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뭐 대부분 이제 이 FNF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제 자회사랑 이제 사업회사랑 홀딩스로 나눠질 때 홀딩스는 주로 이제 빠지고요. 사업회사가 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딩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의 그 배당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거고 자체 사업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FNF 같은 경우는 홀딩스는 투자 사업을 주로 하고 FNF 같은 경우는 의류 사업인데 이 둘을 합쳤을 때도 사실 의류 매출이 기존에 뭐 분할하기 전에도 의류 매출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주 사업은 FNF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FNF로 이제 올리고 오히려 FNF 홀딩스는 파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요. 의료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에요. 한세실업도 5.69% 내림세를 영업무역 6.31% 빠지고 있고 휠라홀딩스도 4.39%.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또 일단 빼고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걸까요?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주가 좀 주춤하고 오히려 지금 기존의 성장주들이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안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경기 민감주에 조금 많이 쏠렸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그동안 쉬었던 성장주로 조금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빠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들도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구리가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성장주로 갈 거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여 있다. 뭐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요즘 인플레이션 관련된 쇼크가 일시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대세로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류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기로 안에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두고 보시고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버티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하락 조짐이 살짝 보였고요.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시장이 정말 불안하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게 무언가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 그 다음날 찰실현 매도 물량이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급락으로 이어진다. 한전기술도 그렇거든요. 어제까지 3거래 연속 꾸준히 올라주고 그 전에도 쭉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10% 넘게 빠집니다. 이 한전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변동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참 되게 이것만 해도 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일단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트렌드인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전력을 보관하기가 좀 힘들다. 생산될 때 많이 생산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아직 수소는 좀 발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간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원전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원전보다는 조금 오염도나 아니면 위험이 적은 소형 모듈 원자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거에 이제 주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근데 사실은 아직은 이게 기대감이지 뭔가 이제 발주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최근 보면 이제 딱 전고점 부근에 오니까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정이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냐?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항상 전고점 부근에서 항상 걸릴 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직 같습니다. 실체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낙폭을 좀 줄이다가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 기술에 대해서는 최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고 전고점 돌파 부근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건희 차장과 함께 상황실 짚어봤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